안녕하세요. 최근 노르웨이에서 전해진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였죠.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죠.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 그의 이야기가 이제는 뭐랄까 국제적인 평화 논의의 장까지 나아간 건데요. 당신도 이 놀라운 소식의 배경과 그 깊은 의미가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그야말로 세계적인 화제가 될 만한 소식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소식이 나오기 직전에 리오넬 메시가 인터뷰에서 자신과 손흥민 선수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메시가요? 네, 사람들은 나를 보며 경탄하지만 손흥민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 진정한 고우트는 단 한 명, 바로 손흥민이다. 와, 축구의 신 메시가 그런 말을요? 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메시가 왜 이런 극찬을 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메시의 그 발언,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단순히 골을 많이 넣고 경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평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핵심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어떻게 노벨 평화상 후보라는 그런 영예로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요.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그의 어떤 모습이 이런 평가를 이끌어낸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좀 파고들려 합니다. PDF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손흥민 현상의 이면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그의 노벨상 후보 지명 배경부터 또 그의 행동을 지탱하는 어떤 철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대화가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보죠. 노벨상 후보 추천 배경. 이게 알려지는 과정부터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벨상 후보자 명단은 무려 50년 동안이나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네, 그렇죠. 50년. 그런데 이번에는 노벨위원회 관계자 중 한 명이 이례적으로 그 규칙을 깨고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위원회 내부에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는 거죠. 와, 50년 묵은 관례를 깰 정도로요? 네, 이게 단순한 정보 유출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세상에 던지는 일종의 메시지 혹은 뭐랄까 의도된 선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방증이군요. 위원회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해지나요?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문화 외교관이요? 네, 축구라는 만국 공통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연결한다는 거죠. 둘째는 그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박애 정신입니다. 박애 정신? 네, 인종, 국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다는 점이 부각되었고요. 문화 외교관, 박애 정신. 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키워드네요. 마지막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은 바로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행복 축구가 주는 영감입니다. 행복 축구요? 네, 여기서 말하는 행복 축구란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서 경기 자체의 즐거움, 동료와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그의 플레이 방식과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치열한 승부의 세계 속에서도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 이게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거죠. 아, 행복 축구가 그런 의미였군요. 승패를 넘어서 과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 확실히 그의 플레이를 보면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선 뭔가 그런 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노벨위원회가 그의 경기 기록이나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그가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화려한 커리어 이면에 있는 인간 손흥민의 진솔한 모습들, 이걸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선행과 미담들은 단순히 몇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요.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관성이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 경기장 안에서는 팀 동료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차야 할 중요한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 맞아요. 그런 적 있었죠. 또 경기장 밖에서는 경기가 끝난 뒤에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관중석에서 쓰러진 팬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막 달려가서 응급 구조를 도왔던 일화도 유명합니다. 네, 기억납니다. 이건 뭐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선 아주 인간적인 행동이었죠. 맞아요. 그 장면은 저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개적인 모습 외에도 꾸준히 이어온 활동들이 있다고요? 네, 이게 또 중요한데요. 언론에 전혀 알리지 않고 몇 년 동안이나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요? 몰랐네요. 네,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의 도움과 공감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그는 무대 뒤에서도 진짜였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죠. 카메라 유무와 관계없는 진정성이라.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런 꾸준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그의 기부 내역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LAFC를 이적하면서 받은 계약 보너스 중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미국의 빈민가 아동과 가족을 돕는 비영리 단체 맨드, 여기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100만 달러요? 와, 네. 그 외에도 과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이라든지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등등 알려진 기부 액만 합쳐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정말 대단한 액수인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것들은 그가 조용히 실천해온 수많은 나눔 중에서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는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철학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증명해오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의 나눔 철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건 역시 LAFC 이적 후 발표한 선샤인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상된 연봉 전액을 미래 세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연봉 전액이라는 액수 자체도 놀랍지만 그 사용 계획이 더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축구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 축구장 50개를 건설하고 유소년 축구 지도자 1000명을 양성하는 데 투자하기로 했죠. 축구장 50개, 코치 1000명. 네, 이건 일회성 기부를 넘어서 한국 축구의 미래,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의 깊은 고민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봉 전액 기부라니. 액수도 놀랍지만 축구장 50개, 코치 1000명 양성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정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의 영향력이 이제는 경기장을 넘어 사회 시스템 변화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깊은 생각과 꾸준한 실천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영향력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정 감독을 아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엄격한 축구 지도자로만 기억하시지만 사실 그는 1년의 책을 200권에서 많게는 300권까지 읽는 엄청난 독서광입니다. 와, 1년에 200~300권이요? 네, 하루에 한 권 가까이 읽는 셈인데 정말 지독한 독서가시죠.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런데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독서 방식이나 철학도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에 글씨를 쓰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에 글씨를 쓴다? 네, 책 속의 지혜와 성찰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 넣어서 삶의 일부로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수행 과정으로 여긴 거죠. 아, 연아버지의 철학, 특히 성공이라는 결과보다 성실한 과정과 성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을 겁니다. 행복 축구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몸에 글씨를 쓴다. 마치 무예를 연마하듯 지혜를 체득한다는 의미 같군요. 인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료에 언급된 몇 가지 가르침이 그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문 앞에 쌓인 눈부터 치운다는 철저한 책임감. 내 문 앞에 눈부터 치운다. 네. 또 내면이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겉으로 시끄럽게 떠벌리지 않는다는 겸손함의 중요성. 그리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노력이 쌓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는 노력과 성실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
내 문 앞에 눈부터 치운다는 책임감이 경기 중 실수가 있어도 동료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떠벌리지 않는다는 겸손함이 카메라 뒤에서도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버지의 철학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그의 축구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보는 인간 손흥민의 모습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가르침을 넘어서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큰 문화적, 철학적 배경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홍익인간 사상이 그중 하나입니다. 홍익인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개념이지만 사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행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학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자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죠. 단순히 나나 우리만이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 나아가 인류 전체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네. 경쟁과 대립보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 나눔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팀플레이 정신을 사회 전체로 확장한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롭게 하는 겁니다. 팀플레이 정신의 사회적 확장이라 그렇게 들으니 좀 더 와닿네요. 현대사회에서 이 홍익인간 정신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의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선행과 봉사를 실천하며 동료와 상대를 존중하고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요. 네네. 이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가치가 자연스럽게 그의 내면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개인주의와 경쟁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그의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행보가 유독 더 빛나 보이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 아까 언급했던 리오넬 메시의 진정한 고트 발언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 의미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위대함에 이르는 두 가지 다른 길을 제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길은 자신, 메시처럼 압도적인 재능과 성취로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만드는 길. 네. 다른 한 길은 손흥민 선수처럼 따뜻한 마음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길. 메시는 후자의 길을 걷는 손흥민이야말로 진정한 고트라고 평가한 것이죠. 세상을 덕목하는 위대함과 세상을 치유하는 위대함. 와, 정말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고민해야 할 위대함의 새로운 정의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를 넘어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단순한 스포츠 영웅을 넘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글로벌 인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비록 최종 수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행보 자체가 노벨 평화상이 추구하는 인류애와 평화의 가치와 깊숙이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생각해보면 대중적인 인물이 노벨상을 받은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밥 딜런의 노벨 문학상 수상처럼요. 네, 맞아요. 2016년 미국의 포크송 가수이자 시인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었죠. 네, 그랬죠. 이건 대중문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도 그 메시지와 영향력에 따라서 노벨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에 세상은 손흥민 선수처럼 경계를 넘어 희망과 위로를 주는 상징적인 인물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의 선한 영향력, 그리 영향력의 놀라운 확장성, 그리고 뭐랄까 지치지 않는 따뜻함에 주목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보면 그런 평가가 나올 법도 합니다. UN 세계 심량계 WFP의 글로벌 친선대사로서 활동하는 모습이나 소속팀 토트넘의 자선재단과 함께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들이요. 그렇습니다. WFP 친선대사로서는 전 세계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토트넘 선수로서는 구단 자선재단과 협력해서 런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팬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은 그가 스포츠라는 영역을 넘어서 인종, 국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의 노벨상 후보 지명 소식을 처음 알렸던 노르웨이 내부 관계자의 평가가 그의 영향력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축구장을 평화를 이야기하는 광장으로, 축구공을 희망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었다. 와, 정말 그의 본질을 꿰뚫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울림을 던져줍니다. 네.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이 가진 역사적인 무게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맞습니다.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보면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킹 주니어,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위인들이 질비하잖아요. 그렇죠.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역시 5차례나 후보로 추천되었고요. 바로 그런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 인도주의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역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그의 플레이와 삶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저희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단순히 뛰어난 축구 실력을 넘어서 그의 변함없는 선행과 나눔의 철학, 그리고 행복 축구로 상징되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물로 발돋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당신도 느끼셨겠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포츠 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중요한 질문과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오넬 메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압도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걸까요? 아니면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걸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손흥민 현상이 보여주는 행복 축구와 그의 삶의 방식은 어쩌면 점점 더 개인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들, 공감, 연대, 나눔,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끝난 후 당신에게 진정한 위대함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어떤 작은 영감이나 질문을 남겼는지 잠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